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추석 연휴 이어가지고 한글날 연휴까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또 푹 쉬었는데 이제 뭐 12월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공휴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쉬는 거 없이 이제 쭉 집중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좀 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글날 연휴까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자주 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막 너무 오래 쉬면 또 자주 쉬면 힘들어요. 좀 힘든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한글날 연휴는 또 좀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제목에도 써 있지만 오늘 그 뭡니까 이스라엘 전쟁 이슈 때문에 또 온 전 세계가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추석 때, 좀 추석 전으로 급락이 좀 있었는데, 뭐 쉬고 왔더니 또 저기 뭐야, 또 한글날 그때 또, 그죠? 네. 월요일날 장 열렸는데 또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얼마나 또 불안하셨겠어요. 그죠? 차라리 안 열리고 하루 있다 열리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뭐 0.2% 소폭 하락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이제 뭐 거의 뭐 2.5% 넘게 거의가 아니라 2.6% 이상 급락을 하면서 뭐 800포인트도 이제 깼단 말이죠. 근데 저거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예, 어서 오세요. 저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고 2차 전지의 폭락 때문에 오늘 아주 코스닥 지수가 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에서는 이스라엘 전쟁보다 2차 전지 하락이 더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지수 시황 좀 얘기해 드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전쟁 또 이게 또 큰 또 이슈가 터졌으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움직였던 수혜주와 피해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또 그 큰 이제 그 아웃라인부터 잡아드리면요. 전쟁 터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나 이게 되는 게 없지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50년에 그 6.25 전쟁이 있었죠. 70년 전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항상 쉬지 않고 전쟁이 있었어요. 맞죠? 네. 중동에서도 이제 전쟁이 자주 있었고, 그게 내란이건 뭐 주변 국가랑 좀 싸우건 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도 증시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보다 저놈의 저 썩을 놈들, 저 2차 전지나 빨리 정리나 좀 하라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었죠? 전쟁 때문에 이게 빠진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저 썩을 놈들이라고. 그죠? 제가 언제 방송하면서 욕하는 거 보셨어요? 욕 안 하죠, 그죠? 2차전지 욕하잖아요. 지금도 욕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네.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0.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그거의 10배죠. 2.6% 하락을 했는데 양쪽 다 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1% 넘게 급등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쭉 끌려 내려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죠.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죠? 유대인들의 나라고 미국의 정계, 재계를 꽉 잡고 있는 게 누구죠?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증시는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약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다우지수는 0.5%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도 0.3% 상승 마감했어요. 우리 그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미국의 나스닥 급등했었고, 월요일인 어제도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심지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을 잘 했어요.
아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반등을 이제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2차전지가 초를 친 거죠. 자, 비교를 해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 있죠? 여기 반등 시원하게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2차전지가 자꾸 발목을 잡아서 반등 나올 타이밍에 자꾸 발목, 그러니까 물귀신처럼, 물귀신 아시죠?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물귀신처럼 자꾸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일본 증시 오늘 2% 넘게 폭등했죠. 그 다음에 항생지수도 오늘 상승 나왔어요. 장중에 최대 2.2%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도 올라와야 되고요. 오늘 보시면 뭐 인도도 플러스 마감했고 호주도 플러스 마감했고 다 반등이잖아요. 그죠? 1% 전후씩. 그죠? 대만도 오늘 뭐 상승 나왔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코스닥은 이제 더 많이 빠진 거고 이런 식으로. 걱정들 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다? 2차전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무슨 외부에서 무슨 큰 조정이 있어서 종목들이 빠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7월 달에 2차전지 때문에 폭락을 하고 뭐 최근에 9월 말 이것도 2차전지 때문에 폭락한 거잖아요. 9월 말 10월 달 이 급락은 대부분 2차전지 때문인데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를 볼까요? 아, 진짜 이것들 오늘 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귀 막으세요. 네. 귀 막으시라고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나 얘네들 거래 정지당했으면 좋겠어요. 한 2, 3년 있잖아요. 네. 딱 거래 정지당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에코프로가 오늘 마이너스 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을 못 쓴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5%. 이거 내일 있잖아요. 10% 이상 빠지면요 20만원 깨는데 그럼 고점 대비 이제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진짜 다 잡아빼요. 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에 나온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더 끌어내리네. 최대한. 네.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녹아내려요. 포스코는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주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4% 빠졌다? 일반 개별주로 얘기하면 하루에 10% 이상 급락한 거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4% 급락. 계속 무너져 내리고 오늘 심리적인 지지선인 50만원을 깼죠. 49만 3천원에 끝납니다. 고점 대비 참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배당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막 무너져 내려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것들. 이건 상대적으로 가볍죠. 개별주인데 최근에 상한가로 나왔다가 후루룩 이래버립니다. 아수라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튼 이제 포스코가 이게 철강주로 간 게 아니라 2차전지로 간 거잖아요. 이쪽이 아무튼 다 무너져 내려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고점 대비 지금 30% 넘게 빠지고 있죠. 계속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하락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이제 이쪽에 설명할 때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2차전지가 급락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녀석들이 많이 간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좀 우리가 또 힘든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건 아무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2차전지가 급등했다가 급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 모든 주식을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닌 총재에 그죠? 뭐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심한 것도 있을 테고 이제 좀만 버티면 올라갈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차전지 때문에 다 손절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불만하고 뭐 이렇게 투틀거리고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죽지 마세요. 안 죽고 오래 살까봐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고 싶다 그러세요?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건데 맞죠? 네. 그러니까 힘든 거는 맞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급락한 거는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코스닥만 이랬나요? 2차전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2차전지 손도 안 댔잖아요.
저희 방에서 마지막에 2차 전지 수혜주로 들어갔던 게 포스코 스틸리온 2구 산업인데 우린 초반에 다 팔았어요. 끝.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갔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오늘 코사이 급락한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쪽 코상 얘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만 뺏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저녁방송 유튜브 쪽에 지금 굉장히 지금 평상시보다 더 적게 들어오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네. 힘든 거라 이제. 와, 연말엔 좀 이제 추석쯤에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또 전쟁 터져서 또 다 긁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맞죠? 네, 언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생각 잘 해보세요. 아무리 세계사에 관심이 없고 국제사회, 뭐 외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에선 끊임없이 작건 크건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이 극동지역에서 50년 넘게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전쟁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갑자기 전쟁이 터졌는데 많이들 놀라셨죠, 그죠? 네. 제가 이제 뭐 국제 외교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학교 교수님 뭐 이렇게 오시면 제가 뭐 그 앞에서는 뭐 한없이 작아지겠지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알게 됐냐면 이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근데 구약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구약 그 앞에 5개 네, 그런 걸 특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고 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주식이나 경제 그 원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은데 물론 저 말고도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TV 같은데 틀면 이제 대단하신 분들 나와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얘기를 좀 단순하게 해볼게요. 짧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1차, 2차, 3차 뭐 중동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은 글쎄요. 근대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을 잘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이유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집단 학살한 거거든요. 수백 명을 그냥 쏴 죽이고요. 그냥 다 죽였어요, 진짜로. 납치하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 참고로만 이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얘기는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정치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러운 게 이스라엘 얘기인데 팔레스타인을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그 무장단체가 테러 집단이에요. 그 무장 정파라고 하는데 무장 정파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냥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네. 살인, 납치, 뭐 강간 하여튼 뭐 못된 짓 하는 놈들이에요. 네. 그 안에 숨어서 사는 건데 거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뚜껑 안 열리겠어요, 그죠? 네.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집단 학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뚜껑 열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뉴스를 좀 보셨겠지만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뭐 인질로 삼아가지고 자기들 공격하면 한 명 한 명씩 처형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여봐. 나는 니들 더 죽일 거야.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스라엘하고 중동은요 구약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 이상으로. 네. 죽이잖아요? 가서 반드시 죽여요.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무서운 이유가 반드시 죽입니다. 끝까지 가서 죽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그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그 정보기관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아무튼 이제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해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핍박받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아시죠? 천만에요.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중동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하마스에서 공격할 때 가리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총 쏠 때 너 중동 사람이니 유대인이니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독일 사람, 뭐 프랑스, 미국 사람도 10명 이상 죽었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이게 미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 네. 지금 이제 그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분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마스 씨를 말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눈이 뒤집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5차, 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는데 이게 5차 중동전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란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왼수 중에 왼수예요. 견원지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단정 짓지 마세요. 이란도 핵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핵전쟁이 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자치구 쪽하고 충돌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것 뿐인데, 대표적인 게 2014년에도 있었고요. 그때 11일 전쟁이 그때 터진 건가? 그리고 2021년도에도 있었고, 뭐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네. 전쟁이 그쪽이랑 항상 있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주변 국가들하고 좀 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또 있는데 레바논 쪽에 다 어디냐면 이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아시아의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 있죠, 이란. 네. 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갖 테러,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하는 게 이란이에요. 북한이 좋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잘났고, 그렇죠? 네. 이란이 그래, 이란이. 광물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가난해요. 북한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런데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제 사적인 얘기를 많이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이제 생각이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정짓기 어렵다가 결론인데,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일단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 큰 만약에 부담을 주고 악재가 돼서 증시에 폭락이 나올 거다 라고 하면 반드시 자 돈이니까 어딘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한글날 하루 쉰 덕분에 그죠? 네, 다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두 번째는 테마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 자 보세요. 일단은 전쟁이 터졌으니까 주식시장 폭락할 거예요 그랬죠? 아니요. 나스닥 지수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다우지수 보여드렸죠? 멀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서 큰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달러 인덱스. 근데 보시면 달러가 강세로 끝난 게 아니고요. 0.03 그러니까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전쟁 터져서 정말 이게 크게 저기 될 것 같으면 달러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장대 양봉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고요. 뉴스 보시면 뭐 이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금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했죠. 뻥이에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급등했다고. 나쁜 놈들. 올랐어요. 1%. 환장하겠네 진짜. 1% 오른 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만큼 급락한 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최근에 금값이 내려앉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 터졌는데 달랑 1% 올라간 게 다예요. 장중에도 2%를 못 넘어갔어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다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는 실제로 터지기 전, 터진 후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올랐죠. 올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4% 오르긴 했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4%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그냥 뭐 귀여운 반등 수준이죠.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큰 돈은요. 주식시장이 큰 돈이 아니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그리고 금, 원자재죠. 금도 원자재니까 원자재 뭐 이쪽 환율 외환시장 이쪽에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조정이 왔다? 헛소리입니다. 뭐가 움직였어요? 이게 움직여야지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주식시장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아침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침부터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플러스 2.4%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아침 좋았어요. 혼자서 열심히 이제 막 해서 2% 3%까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 썩을 놈들 저거 욕하는 거 제가 2차전지 욕하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죠? 네. 제가 맺힌 게 많아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4% 급락하고 아까 2차전지 막 폭락하니까 그냥 뭐 야라 모르겠다 줄줄이 빠진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 보시면. 그리고 오늘 잘 보세요. 개인이 막 갖다 팔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 또. 원래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 개인이 보통 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지수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팔았어요. 코스닥이 2% 이상 급락했죠? 그러면 거의 다 뭐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개인은 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네. 개인들이 팔았어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쫄았다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쫄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처럼 이제 중요한 날은 저녁 방송을 평상시에 안 듣다가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요. 평상시보다. 왜 그렇겠어요? 전쟁 터졌고 주식시장 안 좋을 테니까 방송 봐서 뭐하냐. 에라 모르겠다. 소주나 한잔하자. 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나오죠. 지수가 급락하면 개인들이 사는데 팔았잖아요. 그건 무지하게 먹었던 소리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언제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분들한테 반문해 보세요.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 항상 있었지. 시리아는 아직까지도 내전 중이고요. 이란은 맨날 저기 모든 짓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항상 싸웠어요. 거기에 요즘에 무슨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게 무력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뭐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는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 그러는데 다 뻥이라니까요. 그게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래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 사람들이 쏜 로켓 맞아갖고 죽은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아침 새벽부터 침입한 그 무장괴한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총기 난사에서 다 죽은 거지, 로켓 맞아 죽은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아이언돔이 있어서 그나마 그만큼 막아낸 건데, 뭐 자꾸 아이언돔 필요 없다라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주식시장은 오늘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쫄았다는 거죠. 문제는 2차전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시작할 때 종목도 별로 빠진 거 없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도 반등 세게 나오고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테마주가 아침에 이제 이것저것 움직였는데 당연히 뭐가 움직였겠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면 자 누가 가죠? 고유가, 기름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고유가 수혜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방산주.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곡물. 원래 곡물 관련주들은 안 갔죠. 원래는. 근데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곡물도 좀 가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메인은 누구예요? 기름, 즉 기름하고 가스, 에너지 관련주하고 방산주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중동에서 저러는데 우리나라 방산주가 왜 가요? 예, 근데 가요. 예. 언제부터, 제 기억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옛날에 저기 미국에 그 오바마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 무슨 아랍의 봄이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무슨 아랍의 봄입니까? 그때 중동 지역 그때부터 피바람 불었잖아요. 시리아 내전 터지고 리비아 카다피인가 죽어가지고 뭐 난리 나고 거기 지금도 힘들게 살아요. 리비아. 이집트도 이제 쑥대밭 되고 막 그때 그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되게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막 그래가지고 누가 활동한 거예요? 그다음에 IS 그죠? 그 당시에 그 난리를 지길 때 한일단조나 빅텍 같은 스페코 같은 방산주가 갔었습니다. 상한가 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때 저도 놀랐어요. 가네 이거. 이게 중동 쪽인데도 가네. 제 기억에 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 회원들한테 얘기를, 저희 방에는 이제 방산주가 몇 개 있고요. 이미 사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사놓은 게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휴니드라는 종목을 아침에 이제 또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에 나서 좀 팔아드렸는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종목 오늘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중동 지역에서도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 폴란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산 무기 많이 수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에서 뭐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10년 전에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잘 갔고, 정리를 쭉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방산주가 오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는 이겁니다. 흥구석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인데 오늘 아침에 제일 시초가 높게 떠가지고 상한가 간 게 흥구석유. 이게 28%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갔으니까 이게 1등이었고요. 그 다음이 한국석유예요. 여기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갔죠. 중앙연합이스톡이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진 않지만 아무튼 상한가에 갔어요. 여기보다 여기 거래가 훨씬 더 많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흥구석유도 한국석유도 중앙연합이스도 앞에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소화를 하면서 갔어요. 좋은 거죠. 분차트를 봐도 다 좋습니다. 대성에너지는 뭐죠? 가스. 그쵸? 네. 대성에너지가 저희 방에서 추석 전에, 원래 기존에도 갖고 있었는데 추석 전에 여기서 사드렸어요. GSE도 여기서 추석 전에 미리 사놨고, 안타까운 건 2차전지 저 썩을 놈들이 또 떨어지는 바람에 나름대로 싸게 샀는데 더 싸졌다는 거 순간적으로. 그러나 오늘은 다 수익이라는 거죠. 네. 난 2차전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진짜. 저 나쁜 놈들 진짜. 안 그랬으면은 응?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그죠? 네. 난 진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나 거래 정지당했으면 좋겠어. 2년 동안. 네. 꼴도 보기 싫어 진짜. 네.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그 썩을 놈이라고 같이 욕했던 극동유화. 그렇게 안 가던 거 그죠? 네. 한동훈 테마주로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슨 진짜 무슨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겠어요 그죠? 네. 우르르 떨어지더니 오늘은 웬일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26% 급등.
그쵸? 네. 그 다음에 대성산업 요건 좀 작아요. 10%짜리. 그 다음에 원래 동전주가 아니었는데 동전주 된 SH에너지 이거 괜찮거든요. 아무튼 동전됐어요. 옛날에 1,000원, 2,000원짜리였는데 투매가 많이 나와서 이것도 급등했고 거래 많죠, 그죠? 이게 아침에요. 그 흥구석유는 별로 이렇게 빠진 게 없는데 이 시초가에서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한 2시간 끌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석유도 이 분차트입니다. 따라가다가 풀렸다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나중에 따라간 거고. 그러니까 분차트가 다 좋아요. 대성에너지도 보시면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그냥 가잖아요. 저희가 이거 마지막 추천 나온 게 9월달인데 추석 전에 9월달에 추천한 걸로 따지면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돼요. 상한가 못 갔지만 대충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괜찮죠? 네. 미리미리 사놨다니까. 사놨는데 2차전지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손절 같은 거 안 했어요. 뭐하러 해요? 바닥에서 샀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사놨어요. 이게 오늘 방산주보다 이게 훨씬 좋았어요. 자, 보세요. 근거가 뭐냐면 일단 국제유가 추이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국제유가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8월달, 9월달 미국의 뭐 채권금리 막 급등하고 막 그럴 때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와르르 떨어졌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3개월 정도의 추세를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저희 방에서 왜 GSE랑 대성에너지를 추석 전에 회원들한테 추천을 했었냐면 천연가스 가격은요 이러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헤매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올라오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9월 추석 전이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에서 이 정도면 이제 올라오겠다. 이제 겨울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푸틴 저 양반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푸틴이 추워지면 꼭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밸브를 잡고 장난을 쳐요.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꼭 그래요. 네. 조만간 또 하겠네. 그래서 사놨죠. 추천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스라엘 전쟁이랑 상관없이 국제유가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난주 목요일날 6% 급등, 금요일날 5% 급등,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 4%까지 급등. 그러니까 GS하고 대성에너지는 오늘 매도 사인이 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 재작년에 이만큼 올랐을 때 이만큼이에요. 여기에서 요만큼 올랐다고, 물론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대성에너지가 그때 불을 뿜었거든요. GSE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만큼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사드렸어요. 있는 분 없는 분, 있는 분은 더 사시고 없으면 빨리 사고. 요번에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 덕을 보긴 봤어요. 근데 일단은 원래 가스값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문자반 회원들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저기 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매도 사인 안 나갔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갔다. 내일은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산주를 볼게요. 방산주를 보면은 그 빅텍이 오늘 우두머리였죠. 낙폭과대 진짜. 아니 세상에 방산주가 2,000원지 급등한다고 세상에 이만큼 투매가 났어. 2번이나. 그러니까 여기 한 5,000원, 6,000원에 있다가 죄송합니다. 완전 걸레 됐어요. 걸레. 너덜너덜. 남들 다 떨어질 때 거꾸로 올라오는 게 빅텍인데 얼마나 2,000원지 올라갈 때 뚜껑 열렸으면 여기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는 24%에 끝났는데 여기도 그냥 투매 나와가지고 너덜너덜하게 해놓은 거죠. 2차전지 때문에 떨어진 게 이겁니다. 어쨌든 급등했고, 그 다음에 휴니드가 조금 더 높게 끝났죠. 25%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추천당한 게 휴니드예요.
단톡방 2번 단톡방이랑 새로 만든 단톡방인데 거기하고 오늘 라이브 문자가 다 같이 나갔어요. 아침에 이 방산주가 다 시초가가 뜨길래 거의 다 뜨길래 애매해가지고 그냥 오늘 다 같이 같은 거 냈어요. 아침에 여기 시초가에 사가지고 20% 이상 올라갑니다.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갔었어요. 29.2%. 끝날 때도 25%로 끝났고 거래량 많죠, 그죠? 네. 방산주 그리고 퍼스텍 이것도 20% 이상 급등했고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좀 생소하죠? 네. 저도 생소해요. 네. 요거 오늘 급등했었는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네. 신규 상장률을 잘못 건드시면 큰일 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산텔레콤 세력이 그냥 밀어 넣은 것 같아요. 기산텔레콤은 방산주로 크게 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세력이 밀어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일단조 네. 한일단조는 15% 거래량이 꽤 있죠, 그죠? 그리고 해인이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였는데 바꿨어요. 세력이 바꾼 것 같아. 방산주로. 그 다음에 포메탈 이게 농기계 관련주도 되는데 포메탈이 오늘은 방산주로 움직였고 방산주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이제 신규 상장한 이것도 얼마 안 된 주식인데요. 이제 1년 됐구나. 대성 하이텍, 대성 파인텍이 아니라 대성 하이텍입니다. 이게 막 이제 최근에 이것도 녹아내리다가 오늘 상한가. 생소한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방산주로. 근데 방산주하고 아까 누구예요? 여기 이제 가스, 에너지 관련주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간에에서 방산주는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그럼 끝났느냐? 아니요. 끝난 거라고 보진 않는데 세력이 일부러 머리를 좀 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방산주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잘 들리시죠? 네. 예. 물 좀 한잔 먹고요. 자 여기 방산주는 자 빅텍을 볼게요. 아까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간에서 어떻게 살짝 풀렸어요. 0.72%. 네. 상한가에서 살짝 풀렸죠. 그럼 내일 아침에 급등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이너스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또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가 내일 아침에 폭등할 수도 있지만 요거까지로만 놓고 보면 어떻다고요? 네. 빅텍은 내일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방산주하고 지금 고유가 수혜주들, 에너지 관련주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빅텍 같은 이제 방산주의 대장이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게 급등 출발을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오늘 밤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돼서 어떤 또 호재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가 살짝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휴니드 마이너스 3%로 끝났죠. 시간에서 스페코도 마이너스 3%, 퍼스텍 마이너스 3.8, 그리고 뭐 기산텔레콤 마이너스 5, 아까 대성하인텍 이건 상한가가 안 풀렸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포메탈 마이너스 2%, 한일단조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뭐 시간에서 하락 마감했으니까 내일 장대 음봉 나오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란 작전인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흔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 못하겠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최근에 낙폭과대 얻어맞는 바람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빅텍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어져 내렸거든요. 자동차도요 6개월 1년 이상 안 타보세요. 그러면 기계는요 안 돌리고 이제 세워놓잖아요. 그럼 고장나요. 맞죠? 사람 몸도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고 무리해서 일하면 안 되지만 너무 가만히 있으면 병 나지 않습니까? 관절 다 나가죠. 그렇죠? 네. 아낀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병만 더 키우는 거지.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제 몸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테마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요. 자 아까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예, 결론이 뭐예요? 잘 모르겠다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될지 단기로 끝날지 이게 확정이 될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전문가 초짜들이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전문가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해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 얘기가? 네.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처음엔 그런 용기가 없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근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이 없고 테마주는 가고 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과 모든 예지력을 다 동원하셔도 못 맞춥니다. 근데 결론은 갑니다. 본질만 보면 돼요. 전쟁이 더 커질까봐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까봐 되게 걱정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긴 간다고. 근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간다. 오늘 아침에 이거 어떻게 사요? 못 사지. 갑자기 터진 일인데 붕 떴는데 흥구석이 28%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휘니들을 추천하려는 게 아니라 흥구석유를 추천하려고 해서 흥구석유를 아침에 우리 회원들 이거 드려야지. 근데 시초가를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천해요? 맞아 죽지. 플러스 28%짜리 어떻게 추천해 이거를? 네? 그 우리의 그 저기가 아닌데 휘니드도 7%인가 시작했어요. 7%. 이 정도면은 양호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그래도 덜 뜬 거거든요. 이거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대성에너지나 GS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거 추천한 거야. 아침에. 낙폭과대도 심하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이해가 있으시죠?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혼란스럽게 갈 겁니다.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단타 칠 때도 단타보다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낫죠. 그 얘기 내일 합시다. 네. 그럼 아까 여기 흥구석유나 이쪽은 어떨까요? 시간애를 봐야 되겠죠. 다시 시간애. 흥구석유는 시간애에서 안 풀렸습니다. 멀쩡하죠? 고유가니까. 한국석유 시간애에서 안 풀렸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이 친구도 이거는 시간애에서 안 풀리긴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 잔량이 3,300주죠. 근데 거래량은 2배 많아요. 그럼 내일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잔량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 참고하시면 되고. GSA 대성에너지 시간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사실상 빠진 게 아니죠. 네. 급동류와 마이너스 0.6. 그냥 뭐 이 정도야. 그렇죠. SH에너지와 이건 조금 빠졌네요. 하지만 SH에너지화학은 치명적인 장점이 있죠. 단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전이라는 거. 이럴 땐 또 동전주가 잘 가요. SH에너지화학 원래 동전주가 아니었어요. 원래 양반이었는데 공부해가지고 약간 떨어졌던 거지. 몰락했던 건데 다시 또 1,000원짜리로 가겠죠. 두 번째는 회사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 개미들과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여기. 네. 회사 이름 때문에. 네. 이래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쪽은 시간에서 안 풀렸기 때문에 내일은 이쪽에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사료주하고 곡물 이쪽에서는 미래생명자원이 1등.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없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쪽도 근데 시간에서 4% 빠졌죠. 네. 이게요. 좀 전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세요. 아까 누구로 갈까요? 빅텍? 이 얘기하다가 지금 중간에 끊겼죠? 네.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아까 자동차 비유 들다가 딴 데로 갔는데 자동차 6개월이나 1년 이상 안 타면요. 뭐 오일도 좀 체크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네.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가장 흔하게 나가는 게 배터리잖아요. 네. 기름 치고 조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해놨더라도 너무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뭔가 좀 손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시간이 좀 아깝다.
피해주가 있어요. 피해주. 자,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요 얘기는 빨리 하고 부족한 건 내일 해드릴게요. SY가 오늘 이게 15% 급락했고요. 유신, 히림 각각 14%, 한미글로벌 장대 음봉 맞았죠. 인디에프, 도어엔지니어링 다 급락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왜 급락을 했을까요? 오늘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락한 이유는 자, SY하고 종목 다시 볼게요. SY, 유신, 히림, 한미글로벌, 인디에프,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락한 이유는 빈살만 있죠. 빈살만이 한마디 했어요. 이른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편에서 갈등 멈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팔레스타인 지지를 하고 나섰다 이거죠. 하마스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슬람 형제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은 유럽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으로 확 가버렸고, 그리고 중동은 카타르이죠, 카타르도 여러분들 하마스 편 들었습니다. 카타르 기름 많이 나고 가스 많이 나는데 네? 이렇게 됐거든요. 빈살만이 저쪽 편드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한 거예요. 급락을 했는데 아까 이거 급락하는 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1월 달에 그 저기 부산 엑스포하고 사우디랑 그걸 경쟁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잘하면 부산 엑스포 우리한테 넘어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까 요 기사 있잖아요. 기사 밑에 여기 댓글을 보니까 네. YAHO 땡땡땡님이 네. 부산 엑스포 확정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네. 좋아요 1등. 네. 네. 부산 엑스포 관련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하면 부산 엑스포 넘어오겠어. 네. 이렇게 되면은요 중동 쪽에 불안해서 가겠어요? 다 쏴 죽이고 있는데 지금 유럽 사람들이고 뭐 미국인이고 다 죽이는데 저 하마스 저 정신 나간 테러리스트들이 네? 그럼 가겠냐고요? 안 하지. 네. 맞죠? 네. 네옴시티를 떠나서 잘하면 엑스포하면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도 있겠어요.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안 놓치고 잘하면은 부산 관련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정말 생고생했던 중소형 건설주, 그 다음에 기자재 관련주들 세력이 그 기회를 틈타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방산주하고 뭐 고유가 수혜주들 있죠. 이거 세력들 다 물렸거든요. 다 물린 거예요, 세력들이. 왜? 뭐 2차 전지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그래갖고 다 물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진 거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전 좋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슴이 되게 아프다고. 저 사람 많이 죽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테마주 얘기할 때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뭐 세력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올해 세력들 많이 물렸다 그랬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방산주. 김정은 맨날 핵실험한다고 해서 핵실험 안 했잖아요. 빅텍이나 한일단조나 뭐 휴니드나 저런 스페코 같은 거기 있는 세력들 빠져나올 거란 말이죠. 한국석유, 중앙연합 일수력도 다 있어요. 빠져나오겠죠. 미래생명저, 한일사료, 고려사료 저기도 다 물려있거든 지금. 다 물려있어요. 다. 빠져나오겠죠. 해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칠을 좀 해야죠. 그 시간에 의해서 헷갈리기도 하는 거고. 아침에 방산주하고요 저 고유가 수혜주들이 바로 상한가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얘기를 다 못했지만 아침에 꽤나 흔들다가 간 겁니다. 근데 어렵게 상한가 가놓고 상한가 갈 때 분차트 잘 만들어 놓고 시간에서 뺀다고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쟁은 아무튼 잘 끝나야 되겠지만 세력들이 빠져나오려고 올릴 거예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올릴 거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럴 때 잘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전문가랑 같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한테 많이 의지를 하세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얘기를 잘 해주실 거고, 지금이라도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날라들어오시고요. 아셨죠? 내일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으면 내일 저 강서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내일. 네. 결과야 뭐 내일 저녁 때 나오겠지만 원래 그 대선주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강서구청장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오늘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가 16% 급등했는데 민주당에서 강서구청장이 이길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더 큰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내일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튼 전쟁 터졌다고 해서 불안하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항상 전쟁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중동에서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뒤에 그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잖아요.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실 텐데 봅시다. 하시네 지금.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 무쏘TV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 이스라엘 관련주, 전쟁 수혜주들 쭉 이제 상세하게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도 편안하게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급락한 건 2차전지 때문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털어버리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